가겠습니다. 카사캐스트입니다. 야, 야 일단 눈치껏 박수를 치고 시작하는 거야. 와. 그냥 이게 오프닝이에요. 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카사캐스트고요. 오늘은 너무나 사람들이 저를 아신다면 모두가 알고 계실 대략 서울살이를 함께한 선생님 초콜릿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카사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려요. 네. 네. 뭐 아무 정보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정보 없고 그냥 신변 잡기 얘기할 건데. 네. 예. 아니 우리 둘이 모르는 게 없고 모든 얘기를 다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가서 해야 돼. 알아서 준비해 왔겠지 했더니 딱히 그런 거 아니, 같지도 않고. 편하게 앉으세요. 신발도 벗으셔도 돼요. 나도 신발 벗을까? 신발 벗어도 돼요. 제 동생이 유럽 가서 사준 양말이거든요. 어쩐지 비싼 거. 이 자동차가 국내에 없는 스타일이야. 맞나? 그렇다. 까망. 팟캐스트인데 네. 그 이렇게 자료 필요한 얘기 해도 돼요? 양말 얘기요? 네, 개념이 없어가지고. 궁금하면은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그 영상을 보시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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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네. 뭐 본격적으로 시작할 뭐 이런 건 없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할 뭐 그런 건 없지만 생각했던 컨텐츠는 하나는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초코쌤의 힙합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승전결처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저도 못 들은 얘기거든요. 저도 못 들은 얘기인데 왜 도당체 한국 무용을 하시다가 왜 힙합에 닿았는지, 그러니까 연결점이 있기는 했는지, 혹은 내 한국 무용의 소울이 어떠한 그 힙합에 그게 뭐랄까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왜 why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무용이 힙합이 됐냐? 예. 일단은 한국 무용은 때 돼서 그만둔 것 같긴 하고. 네. 뭐 어렸을 때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 근데 한국 무용만 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종합 국악 엔터테이너였어. 그러니까 무용 엔터테이너 말고 국악 엔터테이너. 아 진짜요? 전통 무용의 엔터테이너였어. 들었던 것 왜냐면은 같기도 해. 예. 사물놀이도 했고, 예. 내가 가야금도 했고, 민요도 했고. 가야금을 하셨어요? 네, 제 것도 있었어요. 와 대박. 네, 아직도 생각나요. 따랑 따당 땅 아리랑 연주. 내가 진짜 가야금만 있어 한번 뜯어보고 싶은데. 언젠가 한 번쯤은 가야금 만나지 않을까? 하여간에 네. 그래서 악기도 하고 부르는 것도 하고 네. 무용도 한 거지. 네. 모든 걸 했는데 네. 일단은 그만둔 이유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그게 한국 무용이라는 게 현대화가 돼서 네.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때 뭐 다른 무용도 기본기를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내가 간 곳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어서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따라하고 그냥 그렇게 옛날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제식이지. 그러니까 도제식. 옛날에는 이렇게 마루 닦으면 하나 알려주시고 맞아. 그랬잖아. 근데 물론 마루는 안 닦고 돈을 내긴 했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이 삭막한 라인을 따지는 삭막한 무용계에서 내가 발붙일 곳이 없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용으로 진학을 하고 빡세게 해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시작할 때도 안 했었고, 그러면은 오케이 최고의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쓴 만큼 벌어들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느낄 때도 이거를 계속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만둘 때가 돼서 그만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춤과 무용의 세계에서 향유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연필을 쥐고 책상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겠어. 그거는 맞죠. 예. 그 심지어 공부를 정말 하나도 안 했어. 아예 안 했어. 그래서 뭐 공연 간다고 학교 빠지고 하면은 뭐 내가 사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학교 공교육이 단데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징검다리더라도 이렇게 뛰어서 넘을 수 있을 정도면 따라가겠지만 한 4m 뒤에 돌이 있으면 내가 그걸 날아서 갈 수가 없잖아. 헤엄치기 싫으니까 포기하는 거지. 공부를 포기를 했다. 여기서 근데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지능이 낮거나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진 않고 네. 그저
공부를 안 했어. 타이밍을 놓쳤다. 그냥 뭐 암기한 게 없어. 학창 시절에 암기한 게 없어서. 아, 공부 힘들 것 같은데? 뭘 먹고 살지? 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방황의 시기. 근데 뭐 엄청 방황한 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아무 생각 없이 숨만 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놀았지. 춤추고. 그때 한국 무용을 추고 노신 거예요? 아니지. 케이팝을 추신 거예요? 그치, 케이팝을 췄지. 우와, 케이팝을 추셨어요? 아, 근데 케이팝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학원 언니 오빠들이랑 했었어. 원래 애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맞아, 애들은 케이팝을 무조건 좋아해. 막 시간 기다려서 음악 방송 보고 네. 비디오 녹화 뜨고 막 그러던 시기니까. 그래서 하던 거를 한 거지, 하면서 논 거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만둔 건데 그때 뭐라도 하고 싶어서 댄스 동아리를 들었지. 네. 그래서 가열차게 춤을 추기 시작한 거야. 공부는 안 하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실용무용과가 생겨가지고 대학은 엄마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무과를 간 거예요. 그때까지 힙합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치. 그 전에 배워본 거라고는 학원 대전에 한 개인가? 처음 생긴 거였나? 스트리트 학원이 생겼었어서 소문 듣고 가서 팝핑을 배우고 입시를 팝핑으로 입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입시는 가요 안무로 했어요. 아, 입시는 왜냐면 그때 학교가 생긴 지 2년 차밖에 안 돼서 네. 스트릿 댄스를 전문으로 하는 10대 친구들은 거의 아마 없었을 거야. 아, 그치. 그때는 근데 그 와중에 맞아. 가장 스트릿 댄스스러운 게 많이 들어있는 게 JTL이라는 그룹의 엔터 더 드래곤 그거 뭔지 몰라. 나 아직도 생각나. 거기에 터팅이랑 팝핑이 진짜 많은 안무였어. JTL이 그 팀이죠. 네, H.O.T. 맞지. 네. 그래서 거기 되게 가요 안무를 싹 봤을 때 난이도가 제일 높다. 그리고 굉장히 테크니컬하다. 그래서 저걸 해야겠다. 해서 그걸로 봤는데, 뭐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나는 팝핑에 관심이 있었어. 왜냐면 처음 해봤으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우리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우리 일성 교수님께서 그때는 커리큘럼에 스트릿이 한 수업이 있었거든. 일성 교수님이 이제 맡은 수업에서 힙합 완전 기본기를 해주신 거야. 업다운, 바운스 하고, 런닝맨 뛰고. 네. 그래서 내가 가진 베이직이 가장 탄탄한 장르는 힙합이 됐고, 애들도 전반적으로 힙합을 좋아했고, 그냥 힙합을 하게 되었달까? 그러니까 일선쌤의 수업이 힙합이어서? 그치, 그냥 닿는 대로 한 거지. 그때는 왁킹이란 장르도 되게 별로 안 알려져 있을 때고. 그런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한 명이 이런 장르가 있어 그러면은 와, 그 애들 중에 한두 명 어설프게 할까 말까 안 알려져 있고, 팝핑이 인기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락킹, 올드스쿨이 좀 인기가 많았었어 그때. 아마 그때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 위너스 크루랑 그치. 막 그럴 때. 위너스가 되게 주가 그때 막 알리고 되게 예. 넓게 알리고 있을 때였고. 아, 대략 어느 시대인지 알겠다. 그랬지. 그래서 10년 그렇게 한 건데 예상한 거대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특별한 드라마틱한 계기도 없고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삶이니까. 근데 그건 있어. 내가 한국무용을 했지만 네. 되게 많이 남아있어. 춤에. 힙합 안에. 두 개 다 소울인 것 같아. 소울이 있는 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힙합도 되게 레크레이션처럼 재밌게 할 수 있는 힙합이 있지만 내가 보고 좋아했던 것들은 조금 더 딥한 애들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그거를 내가 좋아한 이유도 그렇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한국무용에서 쌓아온 한 소울 살풀이 같은 거 했거든. K소울. 한국의 K소울. 뭐라고 하지? 이게 아메리카 한인 거야. 맞아, 한이긴 해. 맞아. 한이야. 네, 맞아요. 그런 한이요. 것들이 조금 잘 맞닿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되게
되게 이상한 전환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장르를 넘어간 거가? 그 전환. 근데 난 일관적으로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놀랍게도. 아, 진짜요? 응. 아, 그런가? 전 사실 한국 무용을 진짜 아예 모르거든요. 예, 아예 뭐라 해야 되지? 움직임이고 역사고 뭐고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초코샘 춤에서 가끔 한국 무용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할 때 사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모를 수 있지. 예. 그 가장 큰 공통점? 무릎을 펴지 않는다. 거기도 밴딩이에요? 무릎을 펴지 않아요. 무릎을 진짜? 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한국 무용 중에 뭐 살풀이랑 승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느껴지잖아. 승무 네, 뭔가 느낌이 예. 뭔가 계속 뭔가 억눌린 걸 풀어내는 그 느낌. 근데 나는 힙합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었거든. 그럼 약간 신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분배 같은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 말은 못 알아듣지만 네. 분배는 언제나 조금 더 내 가족이나 친구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언어를 막 이해해서 듣는 게 아니더라도 그 뱉는 거에 호소력 있잖아. 진정성 같은 거. 근데 이제 나는 그 뮤지션들이 그 비트에 그런 거 진정성을 담아서 막 그룹을 만들어내고 뱉을 때 나는 그 비트에 맞춰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어떤 뭔지는 움직임을 모르지만 하는 거지.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한국 무용도 좋았고 힙합도 좋다? 한국 무용은 그냥 엄마가 데려가서 하라 그래서 했는데 막 칭찬해줬어. 그러니까 잘하나 보다 하고 한 거지. 오래 하셨어요 그거? 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으니까 엄청 오래 한 거 아니야? 6년 정도. 6년이면 그 나이 때 6년이면 진짜 오래 한 거긴 한데. 근데 그 학원이 내가 말했다시피 진짜 막 교육 목적의 막 그런 느낌이 조금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배우자마자부터 원장 선생님이 애기들이 많았어. 내 또래 애들이. 그걸 다 데리고 막 전국 발도에 축제에 공연을 어마어마하게 섰거든. 찬조 다닌 거예요? 대박이다. 아니, 모르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고. 거의 근데 그냥 지금도 떠오르는데 그냥 그게 싫진 않았던 게 그냥 지방에 진짜 구석에 있는 어떤 마을인데 흙바닥에다가 막 정성껏 펴가지고 장판 있잖아. 돗자루 같은 걸 깔아주셔. 그럼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야. 막 사물놀이도 하고 무용도 해. 그러면은 마을 분들이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돈을 받았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 되게 귀여워해 주시고 기분 좋아하시고 그리고 막 맛있는 거 막 챙겨주시고 했던 게 아직도 생각나서 좋았다. 그러니까 댐플 깔고 스트릿 댄스 한 거잖아요. 그치. 다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관객이고, 사이퍼 만들어준 거고. 근데 그분들도 그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즐길 줄 알기 때문에 가만히 보지만은 또 않고. 우와, 대박이다. 일어나서. 이거 하는 걸 들지 마. 근데, 그러니까 의외로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어르신들은 또 잘 노셔요, 그렇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가 봐.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 한국은 소울에 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 다 잘하잖아, 노래도. 맞아요. 음주 가무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현대인들은 춤을 진짜 안 추긴 하지만 요즘 친구들도 추는데. 근데 봐봐, 미국에서 막 길에서 사이퍼 하면 갑자기 막 나와서 춤추는 행인들도 있고 그거 되게 자연스럽잖아. 그 음악에 막 그루브 타는 게 관객들이 막 되게 막 한국에서라면 와 댄서인가 싶을 정도로 그 그루브 그냥 타고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이고 정서잖아. 네네네. 나는 그거 겪은 거지. K로. K로. 내가 하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즐길 줄 알고 그런 데서 이제 버스킹하는 일종의 버스킹. 스트릿 세션을 한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한국 무용에서는 단어가 있어요? 버스킹이나 막 네? 사이퍼나 모르겠는데요. 없어요? 그런 네. 단어는 없어요? 그냥 잔치 아니야? 그런가? 잔치? 그 남사당패인가? 뭐 있지? 남사당패.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크루잖아요. 그런 버스킹 크루. 그러니까 다 역할이 있고. 비슷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뭔가 엄청
몰라 그냥 컬처라 그런가? 되게 비슷한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그 뭐 컬처들의 이렇게 유형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들이 비슷한 거지. 그냥 그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듣고 자라고 모두가 즐기는 그들의 문화면은 그냥 다 그렇게 된다. 미국에서의 또 그런 패키지. 미국 패키지. 미국 패키지라고 하니까 뭔가. 그때 마침 아메리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댄서가 될 생각도 없었고 선생님이 될 생각도 없었고 나의 꿈 리스트에 댄서와 선생님은 진짜 제일 하위권 중에 2개였는데 저도 삶이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아니지, 너는 흘러간 대로 온 게 아니야. 거슬러서 연어처럼 거스르면서 오긴 했지. 거슬러가면서 맞아. 거슬러 가면서 그치 저항하면서 그치 저항을 하기 때문에 힙합을 했나? 어디 흘러와가지고 엄마랑 그치 엄마랑 싸우고 와가지고. 아니야 엄마랑 싸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렇지, 말 안 듣고 예. 그런 학원 다니고. 맞아. 근데 저는 너무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전라도 중에서도 전라남도 중에서도 막 땅끝 막 그러니까 해남 살다가 여수 살다가 막 이렇게 완전 땅끝에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이게 우리나라 되게 작은데 문화가 전파되는 속도가 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뭔가 연예인이 뭘 해. 그래서 유행을 하면 한 달 뒤쯤에 여수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맞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뭔가 저 어렸을 때 텔미가 진짜 엄청 미친 듯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텔미가 여름 곡인가 그랬을 거예요. 노바디였나? 텔미였나? 하여튼 뭔가 여름 곡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 UCC를 겨울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막 느리게 전파되던 곳에서 살았어 가지고 어렸을 때는 연예인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그러니까 TV 속에 있는 게 사람인지를 몰라. 그냥 TV야. 좀 이상하다. 전반적으로 이상한 얘기다. 그래요? 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TV에 텔미가 나오는 건 동시송출인데. 그쵸. 동시송출이긴 한데 그게 핫하고 유행이 되는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막 옷도 뭔가 예를 들어 뭐 야상이 유행이야. 야상이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야상이 유행이야. 그러면은 그게 겨울 옷이잖아요. 그럼 그게 유행이라는 소식이 여름에 들려. 그럼 우리는 겨울에 그 옷을 다음에 겨울에 그걸 입는 거야. 땡처리를 입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느렸었어요. 소식을 듣고 그 반년 뒤에 입는다고? 왜냐면 겨울 옷이니까. 겨울옷 유행을 여름에 소식을 듣는다고? 그 정도로 느렸었어. 왜냐면 어려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근데 어렸을 때 갓김치 먹고 컸잖아. 맞아, 진짜. 개쩌는 갓김치 먹으면서 뭐든 크긴 했어. 그게 있어. 맞아.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연예인이란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저런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아예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치만 춤은 췄죠. 그치만 노래는 하고 그런 걸 계속 그렇게 시골 섬 소녀들처럼 섬은 아니지만 살다가 이제 일산에 전학으로 오게 됐는데 근데 그 여수에서 네. 춤 노래에 흥미가 있었던 거는 그 친척 언니의 영향이 좀 있는 거야? 유전자의 영향일 것 같은데요? 그게 본능적인 거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막 활동하실 때 아니야? 이거 꺼졌다. 에? 활동하실 때 아니야? 활동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 거미 언니거든요. 그 거미 언니 데뷔가 제 초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때 친척분들이 너네 친척 언니가 데뷔를 했어. 근데 이름이 거미래. 주변 친구들한테 홍보를 좀 해줘 하면서 CD를 주셨는데 아마 사인 CD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인 CD를 주셨는데 이름이 거미여가지고 애들한테 말을 못해서 그때는 제가 꽤 내향적이었어가지고 우리 언니가 데뷔를 했는데 이름이 거미래 이 말을 못해서 조용히 그 CD를 혼자 이렇게 품에 품고만 있었어. 그랬는데 언니가 2집이 기억 상실이거든요. 근데 2집이 그냥 메가 히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2집이 너무 잘 돼서 그땐 자랑스럽게
아니야. 친구들이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거미 아니야? 이러면서. 거미 노래 진짜 진짜 좋은 거가 있어? 막 이러면서. 기억상실 막 이런 거를. 아, 맞아. 기억상실 진짜 대박이었어. 야, 메가히트였어요. 근데 이제 그 기억상실을 들려주는데 나는 이미 CD로 들어서 알고 있는 노래야. 근데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모른 척 하면서 들었었어. 노래 좋은데. 맞아. 노래 진짜 좋고. 뭐 영향이 없이 그러면은 그냥 너대로 그럼 또 있어? 그런 노래와 춤의 유전자가 발현된 가족 계보가 있어? 업으로까지 한 케이스는 엄마 세대 쪽이나 막 그런 세대 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가족이나 친척 얘기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엄마도 막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는데 우리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춤을 추셨었대요. 아, 그래? 그리고 내 동생들도 학교 다닐 때 공연도 쓰고 춤을 췄었대. 아, 그래?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아. 방송도 다 하고 최근에 얘기해줘서 알았어. 그럼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운명의 적이었네. 몰라, 그랬나봐요. 네, 모르겠어요. 그랬나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올라와서 공연을 하면서 그 공연 맛을 봐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삶을 막 살았는데, 소위 딴따라라고 하는 직업이 가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수가 돼야겠다 하고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진짜 10년 전이면 몇 살이지? 아니야, 10년 전엔 이미 알았어. 근데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냐? 다 그냥. 그런가 봐요. 예, 그런가 봐. 내가 이 일을 할 줄이야. 다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게 인생인가 싶기는 하지만서도, 예. 몰라요. 근데 그렇지만, 그, 댄서가 되고 싶어 하는 특히 스트릿 댄서가 되고 싶어 하는 미래 새싹들한테는 보통 말리는 편이긴 해요. 왜 이걸 하려고 하니? 할 거면 코레오를 하렴. 혹은, 왜 댄서가 되려고 하니? 댄서 하지 말고 다른 좋은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떠니? 항상. 1초가 잘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을 만들어내면 되지. 아, 모르겠어요. 약간 요즘에 듣는 얘기가, 요즘이 아니라 되게 최근에 들은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스트릿씬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힘들다. 좀 옛날 많지 않다. 약간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요, 진짜 힘들 때를 안 봐서 그래요. 아, 그런가? 진짜 힘들 때는요, 야, 이런 말도 안 나와. 왜냐면은 없는 게 당연하니까. 하긴, 그것도 그렇다. 지금 맞아요. 뭐 성수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엄청 큰데 스트릿 댄서 얼굴이 탁 붙어있잖아. 효카가 자랑스럽게도 힙합 댄서로서 아시아 여성 힙합 댄서로서 내 생각엔 쿄카는 회화도 언급이 되는 것 같아. 아니 좀 뭐 언급할 만하니까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그 친구가 특출나게 더 매력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댄서들이 그냥 어떤 매력을 가졌을 때 이렇게 조명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네. 맞아요. 이런 생각은 많이 하니까.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이 댄서들의 호시절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제 댄스 인생에서는 이 전례 없는 어떤 호황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대충 아무 레슨이나 들어가도 적어도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 것 자체가 왜냐면 나도 한 명이 나 혼자만이 학생인 레슨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근데 진짜 호황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무엇이랑 비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두가 지금 스트릿씬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완전 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밖으로 확장할 수 있는 풀이나 기회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언가를 좀 더 시도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되면 그래 얘들아 스트릿 댄서를 하렴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죠? 예, 뭔가가 이렇게 잘 된다면은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과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스트릿 댄서로서 뭐 바라보는 비전이나 네. 어디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뭐 흘러서 이 지점에서는 다 있는 거잖아. 네. 어디로 갈 것인가. 춤이 아니더라도 춤이어도 좋고. 뭐 현 시점에 뭐 씬이 뭐 옛날보다 뭐 나는 그 얘기를 뭐 나눠본 건 아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망이 안 좋다는 거야? 지금이 안 좋다는 거야? 지금 안 좋고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다들 대체로 얘기를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느 나라? 외국인들. 그러니까. 네, 한국인들 말고. 근데 나는 해외는 모르니까. 에. 해외는 뭐 유럽 이런 데는 항상 뭐 커다랗게 보였고 일본도 엄청 커다랗게 보였고 그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와 저기는 진짜 미지의 어떤 세계다 싶을 정도로 막 급성장을 해왔고 그쵸. 그러니까 덩치를 부풀릴 만큼 부풀리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또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계속 춤추고 뭐 해외에 가끔 나가고 했던 사람으로서는 나는 요즘에 되게 막 이렇게 주춤주춤 하면서 계속 한국 씨는 계속 커왔던 것 같아. 주춤? 그건 맞아요. 예. 조금 요즘에 어렵다 안 좋다 뭐 그러는 인구가 줄었다거나 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좀 안 보인다거나 네. 뭐 새로운 게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행사들이 없어진다거나 이럴 때 요즘에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누가 또 새로운 걸 들고 나온다거나 다시 오랫동안 멈춰있던 행사가 다시 재개를 한다거나 하면서 계속 크고 있고 또 한국은 진짜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항상 댄서들에게 화두 수우파라는 프로그램 스트릿 시리즈를 함으로써 정말 맞아요. 되게 많이 열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긴 하잖아. 맞아요. 해외에서도 그걸 보고 있고. 지금은 엄청나게. 그래서 나는 한국 전망으로 치면은 문제 그다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이 항상 있지만. 그쵸. 근데 저도 그걸 비슷하게 느끼는 거는 모르긴 몰라도 한국은 지금 되게 애초에 조금씩 라이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트릿 시리즈 덕분에 저는 진짜 엄청나게 덕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 시리즈 덕분에 진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댄스 씬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가 된 거는 진짜 팩트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한국 댄스 씬이 죽어가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댄스 씬은 지금 괜찮고 제가 보기에는 근미래까지는 걱정 없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점점 더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 좋고 한국이 잘 되고 있어도 우리만 춤추는 스트릿 댄스 씬도 아니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스트릿 댄스 씬도 아닌데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침체되고 있다고 하면은 한국도 그게 금방 확 꺼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긴 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나는 그 세계적인 추세를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네. 뭔가 내가 볼 때는 돈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 돈은 돈. 그러니까 뭐 기업이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 지원할게라던가 국가에서 지원할게라.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진짜 필요한데도 돈을 못 쓰는 시점이고. 그건 그렇죠. 그런 거는 근데 늘 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뭐 부풀었다가 쪼그라들었다 하는 거고. 근데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춤을 췄다는 거지. 그쵸. 진짜로. 네. 뭐 춤으로 버는 돈이 적어지면 적게 쓰면서 춤을 추고 아예 벌 수 없으면 다른 일을 하면서 춤을 추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진짜 그 바탕이 되는 거 있잖아. 그냥 춤을 추는 실제로 춤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됐나? 그런 문제는 아닐 테니까 근본적인 거는 문제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국 씬을 바라보는 게 수우파를 통해서 뭐 보는 눈이 많아졌다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예 다른 시각들이 그들을 바라볼 기회가 열렸다는 게 새로운 기회로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댄서들이 나 수우파 관심 있어, 스트릿 시리즈 관심 있어 라는 거는 와 그 현장에서 나를 보여줄 새로운 기회를 나도 관심이 있어 인 거고. 네, 그쵸, 그쵸. 그게 어쨌든 신선한 바람인 거니까. 그리고 또 그런 댄서들이 한국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만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모아서 볼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춤 보는 눈이 높아졌어요. 네, 높아졌어요. 그리고 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트릿 시리즈 시작하면서 아이돌 춤 퀄리티도 맞아요, 너무 맞아요. 높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케이팝 안무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워낙 케이팝 안무는 케이팝 안무였어. 맞아요. 다른 춤이 있긴 다른 했어요. 춤이었어, 네. 진짜로. 근데 네. 요즘에는 힙합 댄서들이 쓰는 동작, 힙합, 저건 되게 힙합이다. 그러니까 공유되는 교집합이 너무 늘어난 거야. 움직임에 있고, 맞아요, 움직임과 퀄리티에 있어서. 그래서 와, 이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라는 생각을 실제로도 많이 하고, 뭐 아이돌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가수인데 춤을 왜 이렇게 잘 추지 하는 맞아. 예. 멤버들을 볼 때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한국은 진짜 케이팝의 위상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맞아. 뭐든 최고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맞아요. 우리 한국 대중들도 되게 민감하게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춤에 대한 감각과 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수많은 댄서 중에 선별력이 생긴 거거든요. 저 댄서는 네.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네, 저 네. 댄서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춤을 바라볼 때 재미 포인트도 늘어나는 거고, 맞아요. 이제 관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유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풀이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여가지고 그 측면 때문에 사실은 그 스트릿 시리즈가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네네네. 또 하잖아. 또 하죠. 또 할 건데 끝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엠넷이 자꾸 국민들을 훈련하는 거 에듀케이트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매해 이렇게 뭔가 교육시켜가지고 난 그래서도 또 한국시는 그러니까 덜 영향받을 것이다, 해외에 비해. 돈도 끊기지 않고 들어가고 있고, 네. 교육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좋은 모델들이 와서 또 그걸 또 보여주고 있고, 대중들은 원래 옛날에 한국 시내는 아예 없던 파트니까 네. 그런 문이 딱 열린 거잖아. 네. 좋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친구들이 춤을 추고 전공으로 하고 싶다고 할 때 물론 걱정이 되지. 네. 내가 살아온 길이 있고 난 뭐 운이 좋아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춤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던 것 뿐이니까.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이 삶이 편할 거란 보장도 없고 그런 나 같은 기회가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힘들겠지. 맞아요. 그러나 난 옛날만큼 부정적으로 조언하지 않아.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학교도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 고등학교도 뭐 시험도 안 보고 네네네. 이거 있잖아. 막 교육 과정이 엄청 바뀌었던데. 네, 그리고 맞아요, 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무슨 나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공부해서 수능 보는 애들도 너무 많고. 맞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는 나이도 많은데 옛날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도움이 안 되고 낡은 관점인 거야. 네네. 나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너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대신에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진짜 그 시간을 다 털어놓고 갈아 넣으면서 해보는 경험을 남겨라.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춤을 계속 춘다면은 이 경험을 통해 너가 되게 춤을 빨리 잘 추게 될 것이고,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너가 다른 일을 할 때 이 기억으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도와주는 역할인 거지. 대신에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른이고 선배로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줄게. 그냥 그런 역할로서 남고 싶은 그런 건 있어. 나는 전망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 바뀐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냥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 밝다. 밝다. 요즘 애들 재능도 너무 많고 춤도 약간 빨리 잘 추고. 그 밝다라는 거가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밝아요. 한국의 댄스의 미래는 저는 진짜 밝다고 생각해요. 근데 밝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단어를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스트릿 댄스를 하는 그 와중에 어떠한 쿰쿰한 힙합을 하는 이 친구들에게까지 그 밝음이 닿을 것인가 라는 거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나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네. 이거는 진짜 마이너 취향이잖아. 네. 근데 얘가 잘해. 네. 잘했는데도 옛날엔 빛을 못 볼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니치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잘하면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볼 거라고 믿는다는 거야.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라인의 비중도 너무 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특이하고 희소한 가치와 개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좋아할 수 있는 후보가 없어. 얘밖에. 그렇죠. 대체제가 없으면. 나는 점점 더 그렇게 세상이 연결되고 그렇게 취향들이 더 막 다변화하고 막 다 갈라지고 점점 더 이제 뭐 공산품이 아니라 내 취향을 막 첨예하게 쫓는 세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걔는 무조건 수요가 있단 말이야. 단 네. 잘하면. 그쵸. 잘하는데 몰두해야 되는 것 같아. 음. 그냥 그거뿐인 것 같아. 다른 전략은 좀 그냥 나중에 생각하고 잘하고 보자.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 일단 잘하긴 해야 돼. 맞아요. 예, 일단 잘은 해야, 그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치. 댄서는 춤을 잘 추고 가수는 노래를 잘하고. 예. 잘은 해야 돼. 중요해.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는 당연한 거고, 잘 해야 돼. 그치. 예, 예, 잘이 필요해요. 맞아요. 맞아. 그래, 잘하면 된다. 한국 애들 잘한다. 최고다. 한국 잘해요. 진짜 잘해. 한국 진짜 너무너무 잘해. 한국 잘하고 한국 빡세요. 질투도 안 나게 잘해. 수준이 진짜 높아요. 예, 댄스 수준이 너무 질투도 안 나. 잘했어. 지금까지 한국 댄스 씬과 힙합의 미래 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고, 간단하게도 아닌데 하기는 예. 없지만. 예, 그냥 주관적인 모든 이야기들 그냥 해봤고. 개인의 의견들. 맞아요. 개인의 것입니다. 그치, 다 개인의- 자막에 적어주세요. 개인의 것. 이 개인의 것. 모든 생각들. 개인의 네. 것. 네. 실정과 안 맞을 수 있음. 예. 또 뭔가 이거 송출될 때 씬 환경 어떨지 모름. 알 수 없음. 예. 그냥 좋길 바람. 예. 기도 중. 제발. 기도. 하여튼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좀 하고 싶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막 되게 서브젝트나 단어를 정해오진 않았고 그냥 힙합과 삶과 나, 힙합으로 사는 것. 네, 그냥 대략 그런 뭔가 그런 느낌. 어. 생각해 보면은 둘 다 힙합을 하고 힙합 댄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라이프 스타일 되게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 너 되게 그치 않아? 건강해. 근데 나는 양지의 댄서이긴 해. 난 뭐 음지는 아니고 아니 옛날에 선글라스 낀. 옛날에 이제 그 선생님 중에 교고상이라고 계시는데 교고상 있잖아요. 교고상이 한 번은 아마 끝나고 회식하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약간 진대하다가 나온 얘기였는데 교고상이 저한테 세상에는 힙합 댄서는 두 가지의 타입이 있다. 양지의 힙합 댄서가 있고 음지의 힙합 댄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나 쿄카나 이런 친구들은 양지의 힙합 댄서인 거고 이제 본인과 이제 닐슨 같은 사람들은 음지의 힙합 댄서인 거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붙인 게 양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 레슨 있으면 레슨해. 일 있으면 일해. 그러니까 그렇게 힙합을 하면서 살아가. 이런 거인 거고, 음지 힙합 댄서는 클럽, 술, 막 그런 어떠한 좀 더 언더그라운드 컬처스러운 것들 그런 거에 좀 더 터를 두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일보다는 그런 거에 터를 더 두고 있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완전히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나이를 먹은다면 뭔 말인지 알게 될 거야. 하셨을 때가 거의 한 10년 전이긴 하거든요. 예.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근데 초코쌤은 이
두 가지 안에 확 하기 애매한 어떤 또 3의 세계가 있잖아요. 내향인. 아, 내향이네. 내향인 음지 댄서. 내향의 어두운. 그 힙합 댄서의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게 많잖아. 맞아요. 음악도 막 되게 여러 갈래고. 맞아요. 뭐 클러빙은 또 뭐 있고. 맞아요. 뭐 술은 좀 클럽. 그게 술은 포함했던 모르겠다? 거지만. 오케이. 뭐 있고 그리고 뭐 배틀. 아예 배틀.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게 운동 쪽으로 네.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그 중에 뭐가 됐든 힙합 댄서 중에 그냥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 배제하고 춤만 추는 사람은 진짜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힙합 댄서라면 힙합 댄서다운 라이프 스타일의 카테고리에 있는 체크박스를 무조건 하나쯤은 하고 있다. 체크 안 한 힙합 댄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춤으로만 춤을 추는 사람은 없고 컬처가 그치. 있다. 그치. 맞아요. 힙합은 유독 좀 더 그렇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최근에 그 다낭 갔다가 마리드랑 윤지랑 짐이랑 같이 밥 먹었다 그랬어요. 짐이유다? 짐. 짐. 한국인 짐. 예, 짐. 그러니까 와킹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때 진짜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사실 힙합하고 와킹 되게 멀거든요. 되게 좀 멀잖아요. 많이 멀어. 와커들도 우리를 멀게 생각해. 맞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들이 얘기했던 게, 제가 그걸 질문했어요. 난 춤을 정말 오래 봤지만 가끔 와킹 배틀을 봤을 때 결과가 모르겠는 결과가 나올 때가 생각보다 꽤 있다. 난 잘 와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 이 얘기를 했더니, 윤지였나 마리드였나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언니 그게 왠 줄 알아요? 이러면서, 그게 와킹은 그게 라이프라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컬처와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확 이해가 되면서, 왜냐면 다른 문화권이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힙합의 그 문화 안에서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걔네는 그 와킹 씬의 어떠한 그들의 문화와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와커들을 좀 더, 그러니까 춤을 이해했다기보다는 와커 자체를 좀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엄청나게 영감을 받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락킹하는 댄서들에게도 락커의 라이프가 있을 거고 팝퍼의 라이프가 있을 거고 다 그런 라이프가 있을 텐데, 그냥 되게 멀게 생각했던 댄서가 똑같은 워딩을 써서 표현해준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와닿는 순간이긴 했어요. 엄청 와닿긴 했어. 그거 해보자. 라이프 스타일 하나씩 얘기해보자. 여기서부터 너무 다르잖아. 저희 울플러가 결국 또 사고를 치는데, 2026년 박수 주세요.